안녕하십니까. 박찬종 TV의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일 날 국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무수석께서는 발언권을 받지 않는데도 뒤에서 소리치다가 야당 의원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기획재정부 선후배 사이인 송원석 의원과 경제수석 간의 경제 성장률 관련 공방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은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통입니다. 또 답변을 못해서 쩔쩔맨 이호승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으로 있습니다. 두 분 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송원석 의원은 행시 29회, 이호승 경제수석은 행시 32회입니다. 저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이들 두 분보다는 조금 선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의 성적표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안 좋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권자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도 IMF 외환위기 1997년에 있었는데 그때 경제 성장률이 그 다음 해 연도하고 비교해 볼 때 매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즉 1997년에는 5.9% 경제 성장률이 1998년에는 마이너스 5.5%가 됐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97년 1월에 2.1%에서 98년 7월에 7.6%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실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오르면은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서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여러 가지 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크게 인하를 했다든지 기업 규제를 완화했다든지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로 항만 등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업 경제 활동을 크게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통인 송원석 의원이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경제 성장률을 물어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지 재정의 주요 수입인 세금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현실보다 너무 높게 잡으면은 세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내년도 예산안은 수입보다 지출을 31조 5천억 원이나 더 늘려 잡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입니다. 이 부족분을 예산안 자체에서도 빚으로 메꾸겠다고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지출을 확대시켜서 2023년에는 나라 빚이 1천조 원에 달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통인 송원석 의원께서는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되는 경제 성장률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니냐. 지나치게 현실보다 과도하게 잡혔을 때 세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재정이 더 빚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5년간의 중기 재정 운영 계획에서도 2023년도에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수석, 현 정부의 경제수석은 사실상 경제를 총괄하는 사령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는 장관에게 그다지 권한을 위임을 안 하고 청와대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께서 경제 정책의 가장 기본인 경제 성장률을 모르고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몰랐다면 문제고 또 알았는데 답변을 안 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2.6%고 경상으로는 3.8%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도 당초 정부에서는 2.7%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려가더니 이제는 한국은행조차도 2.0%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에서도 2.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많은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되고 1%대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도 더 어둡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을 주력을 하는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올해도 1%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인데 내년에도 1%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경제 성장률을 실질로 2.6%로 잡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잡은 것이고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면은 결국 경제 현실이 부진하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가 커지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기업가나 개인은 국세청의 세금 독촉에 시달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세금 징수 어느 정도 실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일반 기업이나 가게는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그런데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독촉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재정 지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계획 하나 만들 때마다 몇십조 지출은 기본이었습니다. 일자리 예산 매년 25조 원, 내년 예산까지 감안하면은 근 100조 원에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무엇입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크게 늘고 노인성의 알바 자리는 대거 늘고 그러면서 결국 통계를 어떻게 보면 조작한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그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도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생각을 안 하고 30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건강보험공단도 역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계획 한 번 하면 몇십조 원의 대규모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무원 증원하고 공공기관 증원하고 하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인건비 부담만 15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 정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일자리 정책, 또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런 등등의 모든 정책은 일자리 소멸로 결론이 나고 있고
특히 저소득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서 IMF 외환 위기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복지성 현금 지출을 대거 늘리고 있고 일자리 사업 예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도 최근에는 걱정이 되었는지 적절한 세입 대책 없이 지출만 확대할 경우에 국가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만 늘릴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국세 수입 현황을 보면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지 국세 수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8월 기준으로 보니까 국세 수입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나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16%나 감소했고 소득세는 9%나 감소했습니다. 자, 내년도 경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국세 수입도 그만큼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려지면서 불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달래려고 현금도 주고 여러 가지 무상교육, 무상복지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일을 안 하고 남의 돈을 공짜처럼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망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현실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가는 비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외부에서 큰 충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출신 선후배 공무원들끼리 서로 합심해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